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5월 13일 밤 9시 반이 넘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보실 적에 꼭 주변 분들과 함께 구독을 새롭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논평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저도 조금씩 방송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거 보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도 원희룡, 그 다음에 권영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우리 후보들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이미 출범했잖아요.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국정 운영에 상당한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인준 청문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라는 요청 기간을 딱 16일로 지금 정해서 통보를 했어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 얘기는 16일까지 만약에 재송부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난 9일날 청문회를 해서 새벽 10일날 새벽 3시 반까지 완전히 마라톤 청문회를 했지만은요, 민주당은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지명천외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요구는 당연히 정치 공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박홍근 이건 소통령이다 이러면서요, 사실상 문고리 칠상시가 될 것이다. 무소 불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임명이 불가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 이러면 이럴수록요, 이 민주당이 저는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께서도요, 민주당의 이러한 임명 불가 입장이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지표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갤럽이 오늘 5월 두 번째 주 여론조사 정기조사를 발표했는데, 한동훈 후보자 적합하다 이게 44%예요.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는 36%입니다. 그런데 이게 4월 세 번째 주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적합하다는 그 당시가 38%예요. 그러니까 6%가 올라갔어요. 적합하다는 게.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가 그 당시 35인데 이번에는 36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인사청문회를 해보니까, 즉 다 까보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적합하네. 이 의견이 6%나 압도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이러한 여론의 이 변화를 민주당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16일까지 송부해달라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기에 따라서 보내줄 가능성은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갤럽 조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윤석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11%가 올라가서 52%, 그리고 잘못한다는 37%, 이거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보도 통계를 보면 정당 지지도가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난 5월 첫 번째 주 40%에서 45%로 정당 지지도가 훌쩍 높아졌고요. 민주당은 41에서 31로 10%가 빠졌어요. 그래서 무려 14%포인트가 지금 우리 국민의당 지지도가요, 높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 최고치인데 2014년 11월 이후에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출마와 관련해서 개항을 출마 좋지 않다. 이게 무려 48%예요. 좋다는 37%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안철수 후보 분당갑 출마 좋다가 51%입니다. 좋지 않다는 34%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과 그 다음에 안철수 출마에 대한 여론은 이 안철수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지금 돌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정호영, 한동훈 지금 조금 전에 44대 36, 8% 정도로 높아요. 긍정. 근데 정호영은요,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적합하다가 45%고요. 적합하다는 거의 절반인 24%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여론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 하에서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대통령실에서 2시 45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 첫 번째 회동을 가졌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10일이거든요. 오늘이 13일. 딱 3일 만에 가졌어요. 과거에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 이 첫 만남을 살펴보니까 압도적으로 빨라요. 자, 추미애의 경우에는 32일, 그 다음에 황우여 박근혜 전 대통령 19일, MB 강재석 47일 만에 불렀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윤석열 당선이 이 경선 때도 지금 뭐 이준석 대표하고 몇 번 힘든 뭐라 그럴까요?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지방으로 막 내려가고 난리를 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꾹 참고 도와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통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것을 저는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 실질적으로 오늘 첫 번째 회동에서도요, 이 소통을 굉장히 강화했다고 그러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 아주 화해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동에서 나온 얘기의 방향은요, 이 주제는 인사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책 문제, 특히 병사들한테 200만 원 주겠다는 거, 이거 좀 후퇴했잖아요. 이 문제, 그 다음에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정부 조직법 개편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중점적으로 됐다고 그래요. 1시간 반이니까 상당히 많은 주제를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준석 대표가 특정인을 정호영이다, 이렇게, 그리고 특정인 또 이제 김성회다, 이런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은 지방선거 전에 논란이 되는 인사는 최대한 빠르게 판단해 달라. 이 얘기를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지체 없이 검토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한테 얘기하자마자 1차적으로 나온 조치가 김성회 비서관 바로 자진 사퇴했어요. 바로 자진 사퇴. 자, 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인사 논란 지방선거 때문에 잘못하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됐는데, 지금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윤재순 총무비서관 과거 성비위에 연루됐다는 이 언론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는 윤재순 이런 분들 별 영향이 없다. 그리고 이 공직기관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 중앙일보 통해서 얘기를 추가적으로 보조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어떤 방향성인지, 즉 인사 문제에서 어떤 방향성인지는 대통령이 전적으로 판단하되 인사 이슈가 지방선거까지 물고 들어가면 안 되니 최대한 빠르게 판단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도 지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병사 월급 200만 원 이 공약이 후퇴된 거, 이 문제에 관해서 초기에 홍보가 잘못됐는데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대통령은 반드시 이행하겠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수차례 밝혔던 자유를 당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할지도 논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요, 이 여가부 폐지 문제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협의하면서 천천히 추진하자,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는데 소통을 위해서 용산에 온 거니까 자주 소통하자. 그래서 유기적인 소통, 당과 대통령실 간에. 그런데 회동 정례화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실하고 주한미군 관사, 이 굉장히 가까워요. 인접해 있는데, 이러한 주한미군 관사 장군 숙소 부지인데요. 이 장군 숙소 부지를 보강을 해서 편하게 자주 모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구조를 하나하나 직접 소개했고, 용산공원이 미국 센트럴 파크보다도 넓다라는 소개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도 최대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가교 역할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당부를 했고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이나 예산 사업도 잘 챙겨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국가의 중요 정책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협치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
그리고 협치를 말로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만 협치했잖아요. 실제로 협치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정책, 이런 민원사항, 이런 걸 가지고 특히 이 프로젝트, 지역 발전과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 이런 것도 정치 색깔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가 발전과 어떤 국민의 이익, 이런 측면에서 챙겨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진정한 협치의 기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요, 크게 보면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색깔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가 발전, 국민의 편의와 이익, 편익, 이런 거를 많이 고려하니 민주당 의원들도 지나치게 당 이념에만 치우쳐서 협치를 거부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이 당부의 압박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회동에는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강인선 대변인이 참여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허은하 수석 대변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배석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오늘 선거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딱 잘라서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당내에서는 최근에 경기, 김은혜죠, 충남, 김태흠, 이른바 윤심 후보 출마에 대한 위기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준석 대표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번째 회동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당구 선수 유명한 차유람 선수,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선대위에서요, 특보로 뛰기로 했습니다. 오늘 입당과 관련해서 이 차유람 씨는요, 20년 넘게 당구 선수로 활동을 했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자신을. 그리고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볼 때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지난 5년 동안 기업의 자유로운 후원을 받지 못해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엘리트 선수 육성이 굉장히 정체됐다. 그래서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화체육인의 목소리를 누군가 대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입당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말이죠, 차이남 씨를 특보로 모시게 됐는데 차이남 씨 말대로 문화체육계의 여러 현안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국민의힘에 더 다양한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차유람 씨의 경우에는 2013년도 TVN 예능 프로그램 더 지니어스에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출연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성윤, 이번에도 이성윤 자기도 고검장한테 사퇴할 때 사퇴 의사를 표명했죠. 근데 사표 처리가 이성윤의 경우는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저도 이 앞방송에서 간략히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국가공무원법 78조 4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비위와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성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금지, 이 수사를 압박한, 불법금지와 관련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피의자예요. 자, 이러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제 공무원의 자진 사퇴가 안 되는 이 국가공무법상의 규정 때문에 지금 사퇴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요, 이제 박범계 추미애의 애완견인데 이성윤, 이제는 한동훈 이 후보가 이제 임명장을 받게 되면은 결국 이 이성윤의 경우에는요, 강등될, 즉 좌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성윤 고검장이 재차 사직 의사를 바꿀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의 감찰위원회가 이 비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요, 이 감찰위가 열리면 아마도 이 이성윤 고검장에 대해서는 비위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이 법에 의해서 지금 김학의 불법 사건과 관련된 이런 법적 처벌도 받지만요. 그 이전에 검찰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예. 그래서 2번 이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그 다음에 채널 A 사건 많은데 한동훈 이 장관 후보자하고 이 각을 지은 것이요. 특히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한동훈 지금 장관 후보자 무혐의다 이런 수사팀의 건의, 이거를 거의 10여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성윤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마지못해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수사팀의 의견대로 혐의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악연이 이성윤의 어떤 신상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은 분명한, 왜냐하면 법적 이 근거에 따른 사퇴가 따라서 이 자진 사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적으로요, 이 비위에 해당된다 감찰위원회가 이럴 경우, 그러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받고, 별도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또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성윤 관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는요, 박지원 원장이 역시 박지원답게 퇴직을 하자마자 본인이 터득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입장을 페북을 통해서 밝힌 게 아닌가. 바로 코로나에 우리 윤석열 정권이 코로나 북한에 지원하겠다 이러니까요, 또 한 마디 했어요. 자,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갈 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퇴직하기가 무섭게 하루 만에 북한 코로나 관련돼서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또 정보를 SNS를 통해서 밝히고 활용하고 있어요. 야, 참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